네, 다음은 언택트 서비스 환경을 위한 차세대 신원관리 기술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드림 시큐리티 김영진 이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차세대 신원관리 기술 및 전망이라고 해봤고요. 그 뉴딜에서도 스마트 의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격 교육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신원을 관리하고 서비스할 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신원 관리가 도대체 뭘 뜻하고, 그 다음에 이 신원 관리를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지만 차세대, 새로워지는 신원 관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로는 뭐 개체라든가 신원, 식별자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기주도형 신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차세대 신원 관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마 향후에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포털이라든가 메일 계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식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오서라이제이션 어떤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식별과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기존에는 PKI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별 인증 인가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듣게 되시는 분산 아이디라든가 여기 보시면 이제 DID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식별과 인증, 그 다음에 인가라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개체와 신원, 식별자라는 얘기들이 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그 포털에서 또는 이제 어떤 메일을 계정을 쓰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실세계와는 관계없이 가상 세계 안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냐 없냐, 서비스의 소유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이냐 아니냐만을 판별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금융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금융이라든가 정부의 민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개체라는 리얼월드에 존재하는 개체인 사람이 그 해당 특정인이 맞고 그 사람이 현재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월드의 개체와 신원을 서로 이제 파악을 하고 연결시켜 놓고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로그인 과정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과정만을 이제 나타낸 거가 되고, 오히려 신원 관리라고 할 때는 이러한 리얼월드의 개체와 실세계의 개체와 사이버 월드 또는 이제 가상세계의 신원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아이핀이라는 또는 이제 휴대폰 본인 확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어떤 포털에서의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신원을 등록을 하고 또는 이제 계정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거기다가 이제 입력하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입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이라든가 정부 민원 관련된 크리티컬한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얼 월드의 어떤 개체가 신원을 정확하게 특정인이 신원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이용하는 가운데라도 그런 개체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법 같은 그러한 그 법 제도화에서 그 기존에 이제 그 대면으로만 모든 업무들이 진행이 되다가 비대면으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들을 법 제도화 시켜놓은 부분들이 금융실명법에 기반을 두고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금융권에서 이제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세계에서의 개체를 가지고 그 가상 세계에서의 신원화하는 과정에서 속성을 입력을 하고 맞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증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분증에 있는 얼굴과 실질적으로 현재 그 등록하고자 하는 그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고자 하는 얼굴이 동일한 그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계좌 인증을 통해서 계좌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람만이 그 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계좌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선택 사항으로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예시로 든 이러한 그 신분증과 얼굴, 휴대폰 본인 확인과 같은 이러한 조합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비대면 그 비접촉 상황에서 대면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실세계의 개체에 대한 신원을 검증을 하고 신원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신분증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분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같은 것들은 생길 수밖에 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록 과정이나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법제도상으로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또는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이 주민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기반을 해서 실지명이라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그 근거로 삼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제도 하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실지명이라는 거는 전부 이제 주민등록표를 대개의 경우 이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두고 있고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내용들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에서부터 이러한 주민등록 번호 내지는 그 실지 명의를 확인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의 근거를 둔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리얼월드에 있는 실세계에 있는 사용자를 그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편은 이제 주민등록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적인 그림이고요. 오른쪽 편은 기존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노출이 되고 또는 이제 심지어 도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대체제로서 만든 게 이제 아이핀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신원관리 방법과 아이핀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용하는 그런 신원관리 방법상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공통점은 일단 식별 정보라는 게 주민등록 기반의 번호,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아이핀 번호라는 것이 각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핀 자체도 주민등록 번호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식별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구조이긴 하지만 달라진 부분이 기존의 이제 주민등록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인증을 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핀에서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단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처럼 이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자신이 그 신원의 소유주임을 이제 그 증명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핀에서도 패스워드 도용 같은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원 관리라는 것들은 그냥 뭐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한다 또는 아이핀을 적용을 해서 CI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부 이제 어떤 법에 관련돼서 실지명이라든가 본인 확인, 기타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레가시 아이디라고 부르면서 신원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번호와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는 그 본인 확인 방법이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지명이라든가 본인 확인,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라는 것들도 실지명의 플러스 명의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고 운영되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본인 확인을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예전에는 썼었죠. 지금은 이제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강화가 돼서 이러한 식의 그 처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기록 보전과 같은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인용품 구매와 같은 이런 성인 확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타 업종 간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보훈처라든가 뭐 이런 그 장애인 할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려면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지 할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또는 이제 온오프라인 간의 그 뭐 멤버십 포인트라든가 이제 포인트와 관련된 그 교환, 정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처리 과정 가운데 해당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 연계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식별자로서 그 아이핀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아이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제약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에 관련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울러서 떠오르는 어떤 신원 관리의 어떤 개념이 자기주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앙 집중식 신원 관리라는 부분 또는 연합 관리식 신원 관리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형 관리식 신원 관리 부분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자기 주도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누군가가 그 신원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뭐 특징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다 갖고 있는 개념으로 존재를 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사용자의 어떤 결정권을 좀 따를 수 있도록 가보자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제출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 관련된 어떤 신원 정보라든가 내 정보를 주는 개념으로 가고 나를 증명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당사자와 이해 당사자와 연결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형으로 가는 거에 따른 의미가 있는 부분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 정보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최근에도 이제 기사화도 되고 정부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 같은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형 신원 관리에 있어서 특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증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주소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살 때 누군가에게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제시를 하다 보면 제 신분에 관련된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신분증 자체를 내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성인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의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민간 분야에서 샌드박스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요 세부적으로 여기에 적용된 운영 개념이나 이제 이런 부분 구현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질적인 자기주도형의 방식을 충실히 따르느냐라는 거 여부는 사실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증에 대한 부분을 QR코드화해서 검증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마 모바일 운전면허증 갖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서 아마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살 때 신분증의 대용 정도로는 쓸 수 있는 걸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샌드박스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부분들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샌드박스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발전을 해오는 가운데 자기주도형으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W3C에서 표준화를 해놓은 부분들이 분산 아이디 기반 신원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유자가 사용자 자신이 되고 신원에 대한 자격증명을 발행해주는 이슈어와 그 다음에 그러한 자격증명을 검증하는 검증인으로 구성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소유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자격증명을 발행을 받고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소유자는 검증인한테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하는 그런 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것들이 현재 표준화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자신의 신원이라든가 자신의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클레임이라고 하는 신원 주장을 담기 위한 어떤 자료 구조 같은 부분들도 이제 표준화가 되고 또는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다양한 그런 신원의 어떤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3C 표준 문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출신의 대학이냐라는 부분들도 어디 출신 대학을 어디에서 이제 학업을 했느냐라든가 누가 누구를 안다라는 그런 관계까지도 어떤 자격증명 또는 이제 신원 주장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신원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거를 발행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W3C에서도 표준화하고
규격화한 부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클레임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리피어블 크리덴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클레임을 포함한 자료 구조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앞서 그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발행인으로부터 사용자가 발행을 받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러한 자격증명을 발행을 받고 난 다음에 검증할 사람한테 제출을 할 때 쓰는 자료 구조인 베리피어블 프리덴셜이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가 또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통틀어서 자격증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클레임, 베리피어블 크리덴셜, 베리피어블 프리젠테이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프레임워크는 앞서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복잡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보면은 이제 크리덴셜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되는 부분들이 DID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부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DID를 좀 더 이제 분석하기 전에 착각을 했던 부분들은, 오해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DID만으로 그 사람을 인증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거는 DID라는 거는 다만 앞서 그 개체와 신원 얘기할 때 식별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식별자에 준하는 겁니다. 식별자일 뿐, 이 식별자를 누군가가 알았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이 식별자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 DID를 갖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DID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슨 처리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발행인으로부터 발행받은 크리덴셜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프레젠테이션에 전자서명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자서명을 뭘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한 구조로서 DID를 사용을 할 뿐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크리덴셜이라든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DID만으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이든 레가시 아이디 기반의 그 실용관리 프레임워크 또는 데이터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사용자이지만 사실은 이제 사용자는 맨 왼쪽 편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기존에는. 그래서 사용자는 그 신원을, 다양한 사용자의 신원을 갖고 있는 신원관리 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맞는지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신원관리 기관이 신원을 검증하는 사용자들한테 주민등록번호,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연계정보라든가 중복가입정보, 요거는 이제 IPN에서 나오는 자료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들이 넘어가고 그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를 거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한 그 자기주도형의 개념이 맞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디파인을 하기를 그냥 그 식별자 기반의 신원 확인이고, 레가시 아이디를 그 운영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아이디 자체가 베리피어블 그 클레임, 그러니까 자격증명 자체로서 쓰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 식별자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아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서비스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은 서비스 간의 연계 같은 게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없어졌고요. CI 정보, IPN을 사용할 경우에 이 CI 정보를 가지고서 사용자들 간의 연계를 하는 방법들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식별자 기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데이터 모델인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임 기반인 거죠. 이러한 데이터 모델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주장을 가지고서 내 주장을 증명해달라고 이슈어 발행인한테 요청을 하면, 그 발행인은 베리피어블 클레임 형태로 크리덴셜을 발행을 해주고, 그렇게 발행된 클레임, 베리피어블 클레임을 내가 갖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검증을 해야 되는 시점에 그 베리피어블 클레임을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 사람은 검증을 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데이터 모델을 저는 이제 클레임 기반의 신원 확인 그런 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이제 클레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를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기존 레가시한 그 식별자 기반의 그 신원관리 체계와는 다르게 연계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고민을 하거나 연계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레가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 확인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기반의 신원관리 및 확인을 실시하는 그런 운영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원정보 주장, 클레임 기반의 사용자 신원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보는 부분이 좀 편협할 수도 있어서 뭐 맞다라고 뭐 다른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자기 주권형 신원 관리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또는 이제 분산 아이디 기반의 그 신원 관리 그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이 기술이 그 도입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가시한 부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이나 그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용자들 관점에서도 자신들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뭐 원격 근무라든가 뭐 교육, 의료, 뭐 하다못해 유통 같은 새로운 어떤 그 ICT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 쪽에 그럼 사용자에 대한 신원 관리나 본인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자기 주권형으로 가면은 사용자들로부터도 그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명분 있게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가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추진되고 있는 그 블록체인 쪽에 자기주권형 신원 관리와 관련된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실증적인 입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그 적용이 되면서 실증 결과로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보완이 더 돼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자기주권형 신원관리 체계를 도입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표준화라든가 연계 이슈 등도 상당히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한 아이디 체계 또는 공인인증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수십 년에 10여 년 이상에 걸쳐서 뭐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또는 아이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다 보면은 그 추가적으로 표준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가시 아이디와 분산 아이디 신원 관리라는 부분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좀 도입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부나 금융 사이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기반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IP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CI를 활용하는 부분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월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레가시 아이디와 분산 아이디 신원관리 데이터 모델이 상호 보완 쪽으로 도입이 되고 발전되는 형태가 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모델 간의 연계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뭐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또 도입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상호 배척해서는 궁극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당장은 서로 각기 따로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합쳐지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세대 신원 관리 체계를 고려해서 어떤 기술들이 좀 쓰였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이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용자 어떤 이제 안면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더 덧붙여서 뭐 이러한 그 DID 기반을 가지고서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서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덧붙이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그 신원 관리를 하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원격 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드림시티 시큐리티 김영진 이사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 넘어가겠습니다.